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가 됐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가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았고 단호했음은 물론 결기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취임 초기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에 제기됐던 적잖은 우려를 고려해 그간 가급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는 말을 아껴온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었지만 이날은 어느 때보다 발언이 강경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천안함 모욕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서는 가능한 말을 아꼈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천안함 폄훼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가 천안함 자폭 등의 표현을 썼던 게 문제가 돼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과 생존한 최원일 전 함장 등을 향해 부하다 죽인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등의 언급을 해 비난을 받은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체성 부정, 반국가 행위 등의 발언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천안함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천안함 논란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던 최원일 전 함장이 법적 대응에 돌입합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한 최 전 함장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며 당연히 나라를 지킨 군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함장은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일부 최고위원 등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번 천안함 사건 막말 논란과 관련해 기사 댓글창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악플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의사를 전했는데요. 최 전 함장은 심한 욕설과 명예훼손을 자행한 네티즌 200여 명에 대해 집단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원일 전 함장의 이런 법적 대응 천명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천안함과 관련한 일종의 폄훼 발언이 유독 민주당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민주당의 참을 수 없는 이중성이지요. 반대 정파의 5.18 헌법 전문 개제 반대 견해에 막말이라며 거품을 물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사실에 대한 악의적 왜곡인 천안함 음모론은 그에 비하면 훨씬 막장이자 중징계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원일 함장이 왜 강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가 정체성 부정, 반국가 행위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이들을 정조준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조사로 최근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위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사용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근절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등을 거치며 좌파 진보 계열 민간단체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이 역시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익힐 수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대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그간 가급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말을 낚여온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 기조와 방향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부의 방침은 대중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고 있고, 그 실행 방안으로 약 3가지 정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보인 일종의 저자세 외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당당한 외교를 하면 국민들의 자존심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중 감정도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둘째, 산불,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와 관련해 이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산불이란 2017년 10월 한중 양국이 사드 체계 문제를 협의한 뒤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등의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이란, 즉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파문이 커졌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중국의 산불 이란 주장이야말로 중국이 입만 열면 언급하는 내정 간섭이자 한국의 안보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이처럼 중국이 내정 간섭적인 주장을 거듭 펼치고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운용에 대한 어떤 등신 같은 대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 측이 다시는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어떤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강경한 입장이 그 출발점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에 대한 현황부터 정밀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대중국 굴종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무너졌었는데 이제 그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런 설문 조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미국에 대해선 한국인의 82.6%가 우호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중국에는 14.8%만이 우호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미국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필리핀, 싱가포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3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민심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중 외교 정책에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라는 말,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간 중국에 철저히 무시되고 밟혀왔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같은 정부의 외교 기조에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